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SK하이닉스가 경기 이천에 이어 용인에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충주댐 물을 끌어다 쓰게 됩니다. 강원 원주도 충주댐 용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종합감사가 실시됐습니다. 경찰서 6곳에서 100건 넘게 위법사항이 드러났는데 내린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 내용에 쌓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춘천권을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시도마다 수십 개씩 건의를 쏟아냈는데 얼마나 실현될지 관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국가기관 산업인 반도체의 핵심은 얼마나 풍부한 물을 확보하냐는 건데요.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이천에 이어 용인에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충주댐 물을 끌어다 쓰게 됩니다. 최근 삼성 반도체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한 강원도 원주에서도 이 충주댐 용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충주댐을 보유한 충북 입장에서는 이 풍부한 수자원 활용 전략이 아쉽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댐 용수 지급 계획을 담은 2025 수도 정비 기본 계획.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이 기본 계획의 부분 변경을 고시했습니다. 이유는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들여 경기도 용인에 추진 예정인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에서 사용할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변경 내용은 충주댐에서 경기도 용인까지 전용 공업 용수도를 깔아 하루 26만 5천 톤을 사용한다는 1차 계획을 담았습니다. 변경에 없는 2차 계획까지 더하면 사용량은 하루 57만 톤. SK하이닉스가 충주댐 원수를 사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천하이닉스는 이미 충주댐 공업용수의 56%를 차지하는 하루 11만 2천 톤을 지정받아 사용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가 지리적으로는 동충주 북쪽인 원주시 불온면에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추진하면서 충주댐 원수 사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한강과 섬강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춘천 소양댐보다 오히려 30km 이상 충주댐이 가깝습니다. 삼성의 의지 등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하지만 소통 채널 확보를 위해 삼성 출신을 경제부지사로 임명하고 반도체 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강원도와 원주시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관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우리 원주에 유치하겠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면 충북은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고도 충주와 음성, 진천 등은 적당한 용지 확보 등 해법을 찾지 못하는 데다 최근에는 SK하이닉스의 청주 증설 투자까지 잠정 보류됐습니다. 충주댐 같이 지리적으로 그 수원 확보에 유리한 그런 위치에도 불구하고 음성 DB 하이텍과 같은 공장 하나 이외에는 특별한 지금 공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팹을 지으려 그러면은 뭐 적어도 용지가 몇십만 평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한편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충주댐 원수를 경기도 이천과 여주를 관통하는 관로를 이용해 여주보에 담아 이용할 계획인데 현재 여주시는 물을 내주고도 실질적인 수혜를 입지 못한다며 관로 설치를 위한 도로 굴착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뒤 처음으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됐습니다. 도내 경찰서 6곳의 사무를 살폈는데도 100건이 넘는 위법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런 문제점들을 확인하고도 내린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그쳤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도내 한 경찰서 직원은 업무 시간에 관용차로 운전하다 제한 속도를 어겼는데 과태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긴급 출동 상황이었다고 보고하면서 과태료를 면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차량 운행 일지를 검토해보니 긴급 출동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경찰서에서도 관용차를 몰다 속도 위반으로 적발됐는데도 과태료를 셀프 면제받았습니다. 112 출동 기록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유흥업소나 노래방 등에서 불법 영업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는데도 112 신고 출동 시스템에 근거를 남기지 않는 등 봐주기 의혹을 자초한 경우도 20건이나 됐습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후 1년 만에 처음으로 도내 12개 경찰서 중 6곳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벌였는데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17건 나왔습니다.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 분야 곳곳에서 구멍이 확인된 셈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처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징계권은 사실 저희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도경에 있기 때문에 그 감사 결과는 저희들이 그 도 경찰청에 이제 저희들 통보를 해줘서 거기서 이제 그 상응하는 조치도 하고. 이번에 적발된 사안에 대한 최대 처분 수위는 정식 징계도 아닌 주의 수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모양새여서 자치경찰 사무 전반에 대한 근무 태만이 만성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감사 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6개 경찰서에 대한 감사는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자치경찰위 감사와 같은 기간 진행된 수사, 형사 등 국가경찰 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는 이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북 학생들의 급식비 단가가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올 1학기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현황을 보면 충북은 평균 3,273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03원이 낮았습니다. 학교별로는 중학교는 3,305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80원이 적었고 초등학교도 131원이 낮았습니다. 반면 고등학교는 3,692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5원이 많았습니다. 고물가 속의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올 들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칼국수도 7,286원으로 올랐다면서 현재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7,000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식당 메뉴는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단가에 맞는 식당을 찾아 떠돌거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지 않도록 물가 상승 현실에 맞춰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인상하라고 지자체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가난과 부모의 실직 등의 이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충북의 18살 미만 아이들은 지난해 기준 8,700여 명입니다. 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충청을 찾아 시도지사들을 만났습니다. 지역 현안 반영과 국비 예산을 확보할 기회인데 충북은 AI 영재고 등의 현안과 정부 지원이 필요한 핵심 사업들을 건의했습니다. 시도지사가 모두 여당 소속으로 바뀐 만큼 충청권 현안 해결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관심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연일 지도부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내용 속에도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 현안을 반영할 절호의 기회. 충청북도는 휴가 중인 지사가 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5가지 현안과 국비 지원이 시급한 15가지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5대 현안으로는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타운을 위한 오송 제3국가산단 부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예타 면제, AI 영재고의 국립 또는 공립 설립 지원, 이른바 강호축의 열쇠인 충북선 오송 연결선,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등을 꼽았습니다. 당장 국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으로는 5년 넘게 공사 중인데도 추경 때 예산이 깎인 충청 내륙가 고속도로 공사비와 중부내륙선 철도 충주 문경 구간 공사비, 땜질로 버티고 있는 청주공항 신활주로 재포장 설계비 등 15가지를 추렸습니다. 당이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할 때 충청권에 대한 이해와 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청권은 세종의 거주민 청약 우선 공급 비율 80% 상향,
대전의 호남 고속도로 지선 확장, 충남의 탄소 포집 실증센터 건립 등 지역별로 20개 안팎의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공통사업인 충청권 광역철도의 예타 면제와 청주 도심 통과 노선 확정, 2027 여름 세계 대학 경기대회 유치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충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적극 지원을 약속한 여당 지도부.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는 내분 시도지사님들과 협력하며 충청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부 여당을 향한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 새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은 데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도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 대해 반도체 후공정 기반을 갖춘 충북을 배제해 충청 도민에게 큰 실망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충청권이 배제돼서 이런 수도권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이 정부에 대한 도민의 그런 많은 실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7개 권역 가운데 가장 늦게 열린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여당이 대통령까지 소환하며 지원을 공언했지만 충북이 요구한 국비만 5천억 원을 넘는 데다 이미 전국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실제 반영 여부는 다음 달 초 정부가 편성할 예산안과 연말 국회 확정안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김창규 제천시장이 취임 이후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유튜브 시정공감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청계천식 용두천 복개 사업 공약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아이디어 수렴과 설득을 통해 임기 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점 공약으로 내세운 3조 원 투자 유치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고 관광개발 분야와 공공기관,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작전을 구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고인 238단 4D 낸드 메모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238단 4D 낸드 메모리는 176단 낸드를 개발한 지 1년 7개월 만으로 높아진 단수만큼 제품 면적을 최소화해 생산성은 이전 176단 대비 34% 향상됐습니다. 또 데이터 전송 속도는 초당 2.4기가비트로 이전 대비 50% 빨라졌고 에너지 사용량도 21% 줄었습니다. 238단 512기가비트 샘플을 출시한 SK 하이닉스는 내년 상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병국 청주시 의장이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정례회를 열어 9대 전반기 회장에 김병국 청주시 의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부회장은 박혜수 충주시 의장과 이정임 제천시 의장, 감사는 이승주 영동군 의장과 장동현 진천군 의장, 간사는 이동영 증평군 의장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매월 정례회를 통해 공통 현안에 대한 86개의 결의문과 건의문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꿀잼 도시 만들기 등 민선 8기 주요 청주시정을 이끌 전담 조직이 신설됩니다. 청주시는 대규모 위락시설 조성과 민자 유치 등 꿀잼 도시 만들기를 주도할 관광 유치팀과 모심천 미호강 리모델링을 전담할 명품 하천팀 등을 신설합니다. 또 성과 중심 인사를 위해 인사 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등의 민선 8기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해 다음 달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충북의 UHD 영상뉴스 미래유산을 찾아서가 한국영상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제105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새로운 시선 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 심사위원회는 MBC 충북 영상국 김병수, 신석호 기자가 취재 제작한 UHD 영상뉴스 미래유산을 찾아서가
지역의 문화유산을 아름다운 영상과 다양한 디지털 제작 기법으로 소개하고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 뉴스의 새로운 포맷을 제시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충북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끌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